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마와 함께 폭염도 더해져 온열 손상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온열 손상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 최소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우리 장병들, 온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혜슬 하사가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월과 8월 사이 발생한 온열 손상 질환자는 무려 3,183명이었고 그중 사망자가 36명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온열 손상 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불가피하게 실외 활동을 할 경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한여름 폭염과의 전쟁에 들어가며 더위를 이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 부대별로 아이스조끼와 아이스팩을 활용해 열기를 식히는가 하면 교육훈련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이미 지난 5월 전군의 온열 손상 질환 예방 활동 강조 지시 공문을 시달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각종 부대 활동 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규정을 준수하되 개인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훈련 중 충분한 수분 공급과 장시간 직사광선 노출 지양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발생 시 수분 공급과 체온을 내려주고 신속히 진료를 실시하여 차기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온도 지수에 따른 부대 행동 기준에 의하면 29.5도에 도달하면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을 지양해야 합니다. 29.5도를 넘어가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하에 5개 훈련을 조정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31도에 도달하면 5개 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 군은 식중독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실천 방안을 적극 강조하고 특히 조리병들의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여름철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군대에서 입고 먹는 것, 장병들의 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방부가 장병들의 의생활과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민간 전문기관의 조사를 의뢰하고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과 입대 예정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장병들이 입고 먹는 것에 대한 평가를 민간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군 급식과 피복의 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현역 장병뿐만 아니라 입대 예정 장병과 예비군까지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2,000명, 입대 예정자 200명과 예비군 200명도 포함했습니다. 입대 예정자는 평소 군에 바라던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예비군은 자신의 현역 시절을 떠올리며 개선돼야 하는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전문기관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데 입찰을 희망하는 기관은 7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업체가 선정되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장병들의 의생활과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장병들이 입고 먹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1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수사에서 80여 건의 방산비리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부 합동수사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포함해 다시는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고강도의 인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합동수사단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기존의 비리 등 적폐를 반드시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군 방산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와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납품 사기 등 9,800여억 원 규모의 방산 비리를 수사했으며 전 현직 장성 10명을 포함해 6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분단 70년을 맞아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특별 세미나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군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을 내놨습니다. 21세기 전력 환경 변화와 국방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오세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분단 70주년 특별 세미나. 김태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전직 군 관계자들과 국방 분야의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우리 군의 미래를 조망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안보 위협이 다변화되고 미래 전장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며 새로운 개념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 전술의 개발과 개념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의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국방 예산도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부의 정예화라고 밝혔습니다. 군 규모의 축소, 군 복무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간부 교육 체계를 재정립해서 간부의 정예화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속히 도입해서 경계 위주의 병력 배치에서 벗어나 정예 전투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2050년의 국방의 모습을 전망하는 발표와 토론도 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남훈 박사는 35년 후에도 북한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극단주의와 테러 집단의 테러 위협이 가중되고 중국의 패권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안보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중견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해양력과 우주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 분야인 해양력과 우주력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록 통일이 될지라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능력을 증강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적의 비대칭 전력에 일일이 대응하는 추세적 방식보다는 우리만의 비대칭 전력을 개발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국방비전 2050과 한미동맹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국의 부상은 확실하지만 미국의 쇠퇴는 확실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과거와 달리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최상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 이 동맹이 가치 있는 것이고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토론에서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충분한 정밀 유도 무기를 확보해야 하며 자위권적 차원에서 북한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회 195차 회의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주요 의제는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였는데요. 한미 양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양측은 지난 15일 소파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과 합의 내용에 기반해 소파 운영과 절차를 개선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한 최종 대책은 이달 중 예정된 미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한미 합동 실무단 활동 이후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 4월 미국 군 연구소에서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으나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환경과 노무, 범죄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주한미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 즉 단단한 곳에 부딪혀 엉뚱한 방향으로 튄 총탄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미군 용산기지 주변 지역 오염 문제의 원인 규명,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 현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협의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소파 합동의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비롯해 관련 분과위원회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소파 합동위는 매년 2차례 정례회의를 열며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회의에 해당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우리 학교 출신 호국 영웅 알리기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5일에는 전국 초등학교 중 최초로 서울 시흥초등학교에서 6.25 참전 용사를 위한 명비를 세우고 선배들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울 시흥초등학교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호국 영웅을 위한 명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금천구 관내 6.25 참전용사와 졸업생,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개교 104주년인 서울 시흥초등학교는 6.25 전쟁 당시 많은 참전용사를 배출한 학교. 개전 초기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있던 터로 국군이 전열을 정비, 유엔군이 참전할 때까지 지연전을 펼치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했던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최초로 진행된 명비 제막 행사에 참여한 후배들은 선배 호국 영웅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승무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하면 속이 찔찔해집니다. 서울 시흥초등학교 출신 6.25 전쟁 호국 영웅 26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명비는 면적 10제곱미터, 높이 1.7m로 호국 영웅을 두 손으로 떠받들어 존경의 의미를 표하는 모습으로 제작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우리 학교 출신 호국 영웅 알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우리 해경에 의해 구조됐던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귀환을 희망하는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귀순이나 송환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경우 송환 의사를 밝힌 선원들만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하는 관례대로 조치를 했는데 북한은 전원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북한이 귀순 의사를 밝힌 3명의 가족을 이 판문점에 데려와서 또 송환된 주민 2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적으로 취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크게 봐서 아마 이제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한 어떤 거대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중 국경이 지금 완전히 봉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 지금 탈북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탈북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해상 탈북이 사실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선박의 표류가 그 우도된 어떤 그 표류인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그 우연인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3명이 이제 우리 정부의 기순서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금 그 많은 탈북을 원하는 분들이 이 케이스를 보면서 하나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북한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차단할 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좀 무리하게 가족을 동원해서 아마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에는 이런 식의 어떤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북 행위 자체가 비밀이고 그게 알려질 경우에 그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영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공개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북한 체제 내부가 상당히 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처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원 5명 중에서 이 3명이 그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송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국민 4명이 지금 북한에 옥류돼 있는데 옥류된 어떤 케이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정당하지 못한 아주 불법적인 어떤 형태로 지금 그 강제 옥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2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납치 의혹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지금 그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순 의사를 밝힌 3명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뭐 우리 정부의 공작에 의해서 어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옥류된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이거를 앞으로 이제 그 자기들이 옥류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제 물타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북한에 억류 중인 이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은 이 송환 의사를 밝혔는데도 아직까지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해외 국민들을 그 이제 옥류하고 있는 목적은 이런 옥류한 인질들을 통해서 어떤 그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패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패 목적은 뭐냐면 지금 북한이 가장 긴박한 이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부 지원이 필요한데 그 외부 지원을 풀기 위한 돌파구를 이제 인질과 교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미국인 여기자 러라링 유나리 기자를 북한이 납치해다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북한에 불러와서 어떤 미국과의 타협을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은 항상 인질을 활용해서 대외적인 돌파구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인질 하나하나에 두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에 처하고 있는 대외적인 압력이나 또 경제적인 봉쇄를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목적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뜻 지금 북한은 내놓고 있지 않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이호 여사가 곧 방북할 예정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호 여사가 방북함으로써 이 그동안의 경색된 남북 관계가 좀 더 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호 여사의 방북은 이제 그 과거 정부,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을 북한이 수용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호 여사를 북한이 아주 이제 그 환대를 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많은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정부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호 여사의 방북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남북 관계라는 것은 과거 정부 형태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지 지금 정부하고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원칙적인 어떤 대응, 그러니까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핵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으면 과거 정부와 같은 그런 지원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노리는 의도하고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호 여사의 방북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풀리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북한이 그 방북을 통해서 그런 의도를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북한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 정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가면 남북 관계가 풀리기는 저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한은 더욱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느낄 텐데요. 이 선원 송환 문제 등으로 억지를 쓰는 것은 결코 북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 군은 온열 손상을 비롯한 각종 비전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건강은 전투력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네, 온도지수에 따른 부대 행동 기준에 의하면 온도지수가 29.5도에 도달하면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을 지양하고 31도가 되면 5개 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장병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